당신 앞에 선택지가 놓여 있습니다. 한쪽 길은 마음의 평안을 약속하지만 실패할 가능성이 높고, 다른 쪽 길은 성공을 보장하지만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당신은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당신이 선택을 쉽게 할 수 없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900년 전 두 사상가가 맞섰던 이 질문이 왜 지금 우리도 맞서게 하는지를요. 그리고 무엇보다 도덕적 순수성과 성공적 결과 사이에서 갈등하는 당신 자신의 모습을 정확히 들여다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선택합니다. 그 선택의 순간마다 두 가지 기준이 충돌합니다. 결과를 위주로 볼 것인가? 행위의 동기를 우선할 것인가? 현대 사회는 이미 답을 내렸습니다. 결과입니다. 성공입니다. 실적입니다. 동기가 순수하든 불순하든, 과정이 정당하든 부당하든 결과만 좋으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공통된 생각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계속해서 불편한 것일까요? 왜 성공했는데도 허전한 것일까요? 12세기 질량과 주의는 정반대의 입장에 섰습니다. 이들의 논쟁은 단순한 학술 토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대결이었습니다. 질량은 행위의 결과를 중시했습니다. 그에게 도덕은 추상적 관념이 아니라 구체적 현실 속에서 실현되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정치인이 국민을 위한 정책을 시행했다면 그 정책이 실제로 국민의 삶을 개선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가 어떤 마음으로 그 정책을 펼쳤는지는 부차적입니다. 질량의 관점은 현실적입니다. 세상은 복잡하고 상황은 매번 다르며 문제는 구체적입니다. 각각의 문제 상황에는 나름의 최선의 해법이 있고, 그것을 성공적으로 풀어냈을 때 가치가 실현됩니다. 그는 동기보다는 결과로서의 성과를 견지합니다.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 각 상황에 맞는 최선의 결과를 추구합니다. 반면 주인은 결과보다는 행위의 동기를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에게 진정한 도덕은 행위자의 동기에 있었습니다. 아무리 결과가 성공적이라 해도 동기가 불순하다면 그 행위는 이미 도에서 멀어진 것입니다. 주희의 눈으로 보면 정치인이 아무리 훌륭한 정책을 펼쳤어도 그것이 권력욕이나 명예욕에서 비롯되었다면 그것은 진정한 선이 아닙니다. 기부자가 거액을 냈어도 그것이 탈세나 이미지 세탁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덕이 아닙니다. 주인은 행위의 문제보다 행위자의 문제를, 결과보다 동기를 중시합니다. 구체적 상황이나 개별적 조건을 초월하여 항존하는 절대적 가치 기준이 있으며, 이 기준에 의해 모든 행위의 가치가 판단되어야 합니다. 그 기준이 바로 동기의 순수성입니다. 이 두 관점의 차이는 근본적입니다. 질량은 묻습니다. 무엇을 이루었는가? 주인은 묻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질량은 결과의 성패로 판단하고, 주인은 동기의 순수함으로 판단합니다. 질량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을 지혜로 보고, 주인은 상황과 무관하게 원칙을 지키는 것을 덕으로 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동기와 결과의 조합에는 네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순수한 동기에서 출발하여 결과도 성공적인 경우입니다. 이것은 이상적입니다. 의사가 진심으로 환자를 돕고 싶어서 치료하고 실제로 환자가 완쾌됩니다. 교사가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르치고 학생들이 실제로 성장합니다. 이런 경우 질량과 주희 모두 동의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완전한 선입니다. 둘째, 순수한 동기에서 출발했으나 결과는 실패한 경우입니다. 여기서 갈등이 시작됩니다. 누군가 진심으로 타인을 돕고자 했지만 그 도움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켰습니다. 선한 의도로 시작한 정책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질량은 말합니다. 결과가 실패했다면 그것은 선이 아니다. 주인은 반박합니다. 동기가 순수했다면 그것은 여전히 도덕적이다. 이 순간 우리는 고민합니다. 진심으로 선을 행하려 했는데 실패했다면 그 행위는 무가치한 것일까요? 노력은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질량의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현실을 개선하지 못했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다르게 봅니다. 순수한 마음 그 자체가 이미 가치이며 결과의 실패가 그 가치를 훼손하지는 않습니다. 셋째, 불순한 동기에서 출발했으나
결과는 성공적인 경우입니다. 이것이 가장 논쟁적입니다. 기업가가 탈세를 숨기기 위해 자선 사업을 벌였는데 그 결과 수많은 사람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정치인이 자신의 부패를 숨기기 위해 복지 정책을 펼쳤는데 실제로 많은 이들의 삶이 나아졌습니다. 진량은 말합니다. 결과가 좋으니 이것은 선이다. 주인은 말합니다. 동기가 불순하니 이것은 선이 아니다. 여기서 우리는 깊은 혼란에 빠집니다.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분명 혜택을 누렸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기업가나 정치인의 동기가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들의 삶이 나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진량의 관점은 이들의 현실을 중시합니다. 하지만 주인은 경고합니다. 결과로 동기를 합리화하는 순간 우리는 위험한 길로 접어듭니다. 결과만 좋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로 흐를 수 있습니다. 불순한 동기를 용인하는 순간 도덕은 무너지고 모든 것이 정당화됩니다. 넷째, 불순한 동기에서 출발하여 결과도 실패한 경우입니다. 이것은 어떤 관점에서도 가치가 없습니다. 동기도 나쁘고 결과도 나쁘다면 그것은 완전한 악입니다. 우리 시대는 진량을 선택했습니다. 결과주의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동기는 물어보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무엇을 이루었는가, 얼마나 성공했는가만이 질문됩니다. 기업은 이윤을 냅니다. 그 과정에서 노동자를 착취했는지, 환경을 파괴했는지는 부차적입니다. 숫자로 만들어진 성과가 좋으면 성공한 기업입니다. 학생이 좋은 성적을 받았을 때 그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했는지, 친구들을 괴롭혔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점수가 높으면 우등생입니다. 이 논리는 명확하고 효율적입니다. 논란의 여지가 적습니다. 측정 가능하고 비교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대 문명은 이 길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우리는 무언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결과를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습니다. 성공하기 위해 타인을 이용하고 이익을 위해 원칙을 어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결과가 좋으면 됐지, 뭐가 문제야? 진량의 논리가 왜곡되어 나타나는 순간입니다. 더 깊은 문제는 내면의 공허함입니다. 성공했는데도 행복하지 않고 이루었는데도 만족스럽지 않으며 얻었는데도 허전합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추구한 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원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소리를 외면하고 세상의 기준만을 따랐습니다. 주인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결과가 좋다고 해서 모든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 성공이 수단의 불순함을 용서해 주는가? 그의 답은 단호합니다. 아닙니다. 도덕의 본질은 결과가 아니라 동기에 있습니다. 순수한 마음 없이 이루어진 성공은 진정한 가치가 없습니다. 그것은 겉으로만 빛날 뿐 속은 텅 비어 있습니다. 주의가 지키려 한 것은 인간 존재의 가치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결과를 생산하는 기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양심이 있고 마음이 있습니다. 이 내면의 고귀함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인간이기를 멈춥니다. 동기의 순수성을 강조하는 것은 이상주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다움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결과만을 추구하는 세상에서 마음의 진실을 지키는 것은 저항입니다. 효율과 성과의 논리에 맞서 우리 안의 선한 본성을 믿는 것은 용기입니다. 하지만 주희의 관점도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동기만 순수하면 결과는 상관없다는 식으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선한 의도만 있으면 책임은 면제된다는 논리로 흐를 수 있습니다. 이건 역시 문제입니다. 현실을 외면한 채 마음의 평안만을 추구하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이기심일 수 있습니다. 진량은 우리에게 다른 진실을 말합니다. 도덕은 추상 속에 있지 않고 구체적 현실 속에 실현되어야 한다고. 아무리 선한 의도라도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의 관점은 현실적입니다. 세상은 복잡하고 문제는 구체적이며 상황은 매번 다릅니다. 절대적 기준을 고집하기보다는 각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기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것은 가치 있는 일입니다. 진량의 통찰은 이것입니다. 도덕은 실천되어야 하고 가치는 현실화되어야 하며
선은 구체적 결과로 나타나야 합니다. 마음속으로만 선하다고 자위하는 것은 진정한 도덕이 아닙니다. 세상을 실제로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 관점은 행동을 촉구합니다. 완벽한 동기를 기다리며 주저하지 말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선을 행하라고 말합니다. 내 마음이 100% 순수해질 때까지 기다리다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지금 이 순간 불완전하더라도 움직이라고 독려합니다. 하지만 질량의 관점도 함정이 있습니다. 결과만을 중시하다 보면 수단과 방법을 정당화하게 됩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위험한 논리로 빠질 수 있습니다. 성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허용된다는 생각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900년이 지났지만 이 논쟁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 질문의 정답은 없습니다.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전문가도 없습니다. 이것은 각자가 삶 속에서 스스로 결단해야 하는 피할 수 없는 선택입니다. 당신이 직장에서 부당한 지시를 받았습니다. 따르면 승진할 수 있지만 양심에 어긋납니다. 거부하면 마음은 편하지만 커리어가 위태로워집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질량은 말합니다. 현실적으로 판단하라. 결과를 고려하라. 주인은 말합니다. 마음의 소리를 따르라. 원칙을 지켜라. 사업가에게 큰 이익을 낼 기회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윤리적으로 의심스럽습니다. 합법이지만 정당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질량은 속삭입니다. 합법적이고 성공적이면 문제없다. 주인은 경고합니다. 법적으로 문제없어도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학생이 시험을 앞두고 부정행위의 유혹에 빠집니다. 들키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질량은 결과를 봅니다. 성공하면 그만이다. 주인은 동기를 봅니다. 부정한 방법은 이미 실패다. 이 선택의 순간마다 우리는 홀로 서 있습니다. 누구도 대신 결정해 줄 수 없습니다. 교과서에 답이 적혀 있지 않고 전문가가 정답을 알려주지 않으며 매뉴얼이 해법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당신의 양심과 현실 사이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주희와 질량의 논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당신 앞에 놓여 있습니다. 도덕적 순수성과 성공적 결과. 이 둘을 동시에 선택할 수 없을 때 당신은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추상적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일 아침 당신이 마주할 구체적 현실입니다. 동기의 순수성을 지키면 현실에서 밀려날 수 있고 결과의 성공을 추구하면 내면이 공허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선택들 사이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당신이 무엇을 선택하든 그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과를 선택했다면 그것이 가져올 내면의 공허함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동기를 선택했다면 현실의 실패를 감내해야 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더 소중히 여기는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이제 답할 차례입니다. 당신은 어떤 삶을 선택하겠습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선택은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